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시탈 정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무거운 얘기죠. 바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의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돈도 있고 또 시간도 많고 권력도 있고 또 주치의도 있는 김정은이가 물론 이제 또 살도 많습니다. 그 살을 왜 빼지 못할까라는 의문점을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하죠. 저 같아도 뭐 쉽게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주치의도 없기 때문에 살을 빼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다이어트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못 뺀다? 이거는 뭐 안 빼는 건지 못 빼는 건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싹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김정은의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김정은을 저울에 올려가지고 그 몸무게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정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2011년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할 당시에는 키 170에 몸무게 70kg 정도로 적당한 몸무게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턱선도 살아있고 수트핏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정은 좀 잘생겼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1년에 5, 6kg씩 쪄가지고 2020년에는 무려 140kg이라고 이제 정보기관들에서도 발표를 하고 외신들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확한 몸무게는 본인만 알고 그 저울 때만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김정은이가 살이 확 빠져가지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온 세상이 떠들썩해지죠. 김정은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김정은이가 그때 빠졌을 때가 한 120kg 정도로 티가 많이 날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다이어트 성공하면서 기사를 쓰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딱 보면서 또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김정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닭다리를 뜯는 것보다 먼저 이제 앞서서 인터넷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쳐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라고 쳐봤을 때 어떤 기사들이 뜨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독특한 취미죠.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이럽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살이 빠져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안 좋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북한 조선중앙 3방송에 이제 등장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니 북한에서는 살이 빠지면 좋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들만의 생각인 거죠. 왜냐? 한국에서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는 게 먼저고 먹는 게 나중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걸 바꿔서 말을 합니다. 식의주. 먹는 게 첫째고 입는 문제는 나중이다. 그만큼 먹는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살이 쪄 있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 있어 보이는 건데 김정은이가 살이 빠졌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가슴이 막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 뭐 립서비스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 빠진 것 같다? 무슨 운동을 하냐? 이렇게 좀 안색이 굉장히 좀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살찐 것 같다? 안색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운동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또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탈북민한테 이제 막 운동 안 하냐? 이렇게 살찐 것 같다,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좋은 팁이죠. 자, 그리고 김정일 때에도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아파가지고 2008년쯤이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였죠. 김정일이가 아파서 공식 석상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요. 현지 시찰 이런 데도 안 다니고 그냥 어디 처박혀서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였냐? 장군님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건강이 안 좋은가? 아니면 장군님이 돌아가셨나? 이런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돼지 잡고 닭 잡고 토끼 잡고 산삼 꺼내가지고 보약을 지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제약공장 이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보약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보약을 중앙당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예, 올려보냈어요. 제가 있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이제 토끼를 잡아가지고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 중앙당으로 올려보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저도 먹고 싶었는데 참았죠.
나왔죠. 예, 어쩔 수 없이 뭐 뺏겼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조금 아프거나 안 좋아 보인다거나 하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몸무게는 체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무게 중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거 빼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찌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죠. 그런데 과거보다 더 쪄버렸어요.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요요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폭식하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어찌 보면 그 스트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한 국가의 스트레스를 혼자서 이제 다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경제 제재,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국제 고립, 내부 불만. 이쯤 되면 한반도의 모든 칼로리 는 그냥 김정은한테로 그대로 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다 이제 폭식을 하면서 스위스 시절부터 갖고 있던 안 좋은 식습관들, 그러니까 뭐 치즈를 좋아한다던가 비싼 와인이라던가 이런 고급 와인을 즐겨 먹고 육류의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던 김정은이 그대로 요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설도 굉장히 안 좋은데,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다 합니다. 뭐 담배 하루에 2갑 이상씩 피우고 운동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은 안 해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안 좋아하고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으로 굉장히 소문나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2년이 지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굉장히 그 명장이었던 퍼거슨 감독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감독들이 왔는데 성적들이 그 뒤로 계속 꼬라박아요. 최근에는 정말 이제 경기력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맨날 쳐발리고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막 맨날 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김정은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이 찌죠. 즉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그 요요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력도 한몫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은요, 지도자의 얼굴빛, 걸음걸이, 몸짓, 기침 한 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곧 신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그 몸무게는 곧 그 체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들은 뭐 하고 있을까?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옆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있고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면서, 주치의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프면 어때요?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 저 어디 아파서 왔습니다 이러면 고객은 왕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객님 아프시면 안 되죠. 이 고기를 많이 드시나 봐요.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우시면 바로 이제 끊으셔야죠. 술, 와인 좀 그만 드세요. 예? 고기 그만 드십시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와가지고 술을 뭐 바로 안 먹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먹죠. 그런데 김정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 주치의들이 그렇게 말했다가 뭐라고 할 겁니까? 장군님, 그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체제 안 좋아지는 소리 들리니까 그 술 좀 그만 드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고기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하면 이제 사람이 없어집니다. 예, 그 말하면 사람이 없어져요. 김정일 시절에도 이제 한 내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정은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장군님 이거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이랬더니 일주일 만에 그 의사 어떻게 됐습니까? 차강도로 쫓겨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김정은한테 의사들이 함부로 못해요. 김정은한테 어디 아픈 것 같다, 뭐 어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북한 체제에 병이 들었다, 뭐 북한 체제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웬만해서 말을 아낍니다. 저 같아도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었어도 아마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들은 있어도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상태지 그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막 호전시키거나 이런 의사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치의들은 입을 다물고 김정은의 살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내력은 어땠을까? 사람이 누구를 닮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권력자라면 더 그렇죠. 김정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이제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폭식을 많이 하고 뚱뚱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었고 운동을 안 했다라는 거죠. 먼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굉장히 고도비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4년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TV에 비춰진 모습들은 항상 죽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항상 이제 혈색이 붉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 퉁퉁한 모습, 여유 있는 모습,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2011년에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했죠. 근데 그도 이제
이제 달리는 열차에서 뭐 마지막까지 인민들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뭐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선전은 했지만, 김정일도 굉장히 똑같이 건강이 안 좋았지만 똑같이 건강했다라고 늘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안 좋은 최악의 코스를 각오했습니다. 김정은 보면은 젊은 나이에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 통풍 의심까지 이쯤 되면 그냥 유전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그 체제 그 자체가 권력자의 건강을 망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운동은 안 하고 스트레스는 극심하고 먹는 건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기다 의사들은 아무도 조언을 못 합니다. 김씨 일가의 건강 내력은 단순한 가족 병력이 아니라 체제를 집어삼키는 내부의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만도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미 한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체제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김정은은 왜 살을 못 뺄까요? 아니죠. 살을 왜 안 빼는 걸까? 이미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첫째, 살을 빼면 북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장군님이 어디 아픈가? 안 좋은가? 이제 체제가 막 흔들리는 건가? 침대는 안 흔들리나? 침대도 흔들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살을 못 뺍니다. 찔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주치의들이 말을 못 합니다. 말을 하면 김정은의 살도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이제 말을 안 하고 장군님 멋있다, 장군님 짱 이러면서 이제 살을 계속 찌게 그냥 둡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전이죠. 김씨가 할아버지부터 해서 이제 뚱뚱하고 그리고 안 좋은 식습관, 다양한 부모들의 병력들 이런 것들 그대로 이제 갖고 오다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살은 곧 체제의 상징이죠. 넉넉한 체격, 둥그란 얼굴, 걸음걸이 이런 것 우리 체제는 굳건히 건재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내비추고 북한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살은 지방이 아니라 체제의 버퍼링이고 그 무게는 단순히 몸의 무게가 아니라 정권의 무게입니다. 그 살은 정권을 지탱하는 정치 지방입니다. 그러니 빼면 안 되죠. 뺄 수도 없고요. 북한 주민들은 오늘도 굶고 있고 김정은은 그 체중으로 체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웃긴가요? 전혀 웃기지 않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조 끝 그 양반 볼살이 검이야. 다이어트는 반역 운동은 사치야. 치즈 와인 한 병 매일이 연회지. 국민은 불죽 먹는데 그놈 아주 파티지. 무게 있는 남자 그 무게가 체제야. 숫자로 안 나오는 상징의 레벨이야. 살 빼면 나라 흔들려. 지방은 곧 이념이야. 오 김정은 너의 몸은 프로파간다. 의사들 침묵 중 말 안 하면 산다네. 비어민 넘버는 국가기미 1급이네. 스위스 추억 속엔 치약만 남았고 통풍이 와도 걱정만 붓기는 혁명의 장식이야. 무게 있는 남자 체중이 방패야. 독재는 근육보다 복부에 숨어서라. 살 빠지면 의심로 건강해지면 불편해져. 오 김정은 너의 살은 사회주의 그 자체야. 김일성의 피, 김정일의 식단, 3대에 걸친 고기 러브, 고혈압도 유산. 국민은 걷고 또 걷고 그는 리무진 타네. 쾌유를 빈다며 주민들은 약초를 캐네. 무게 있는 남자 무게로 다스려. 정권이 흔들릴라 한 입 더 들이켜. 살은 뺄 수 없는 깃발, 지방은 정권의 핏줄. 오 김정은 이젠 체중계도 숨 막혀. 다이어트는 반체제. 오 김정은 넌 무겁고 또 가벼운 사람. Yeah.